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고용노동 현안이 많은 지금,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동개혁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노동 현장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청년 시절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에도 노동 현장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임금 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듭니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합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안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말씀
또 많이 계시지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학생운동을 1970년부터 시작해서 전태일 분신 이후에 노동 현장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 공장에도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해고, 또 삼청교육 대상이 되어서 피신도 하고 감옥도 가고 또 동구권 몰락을 보면서 그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단순히 이상이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제가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 때로는 제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를 할 때 말과 지금 또 장관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어떤 말의 일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하시면 아마 맨날 며칠,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 발언에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토론도 많이 해봐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것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제가 겸손하게 잘 받아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사과도 하고 뭐 아무것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미래 청년들과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제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제 말씀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겪어나가는 데는 여야도 없고 또 입법부도 행정부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가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두를 다 극복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기업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저는 그래서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이 경기도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리는 건데 그래서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도 제가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유치를 해서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SK 하이닉스도 당시에 어려워졌는데 거기도 도와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하고 나머지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도 만들어서 좋은 물류 시설도 유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항상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이렇게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워낙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족적을 이렇게 많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남겨주시다 보니까요. 쭉 인생을 하나로 제가 조금 보면요. 말씀 중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제가 봐도 조금 우려가 될 만한 말씀들도 조금씩 있으신데요. 오히려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님 사실 유명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일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방 관련해서 조금 소방서에 전화를 하신 게 조금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 있으시죠. 그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도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 시설 확보 그다음에 소방관 처우 개선에 또 노력하셨던 분 또한 김문수 후보자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소방 인력이 3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시 중에는 소방서가 없는 시도 많았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모두 다 소방서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시가 소방서를 가지는 도가 된 것도 경기도 그것도 김문수 후보자 시절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소방 처우 개선, 그다음 장비 확보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또 김문수 후보자로 보입니다. 이 점 관련해서 혹시 본인 노력하신 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군인,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까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도 경기도 행정지보다 많고 경찰관도 경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서울구치소부터 전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제복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고 힘든 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군 격려 또 경찰 소방 교도관 이분들을 늘 찾아뵙고 격려하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노력했는데 특히 소방은 경기도지사의 직할 행정 부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국가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경찰서도 없는 곳도 많았는데 제가 다 없는 시군 31개 시군 중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없는 데는 전부 다 새로 신설해서 완성을 하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뭐 다른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 점을 저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게 하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행동에 있어서는 재산 관계 내역, 가족 내역, 그 다음에 수많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의 함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해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안 되고요. 저 부끄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잘못한 게 안 많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잘못을 성찰하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는 더더구나 만인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성찰할 거는 하고 고칠 거는 고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금도 부인하시는지라는 저희 서면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탄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통령 이름도 안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파면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파면을 하면은 저 국회의원 전부 다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도 벌써 파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은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경사노위위원장 취임식 당시에 탄핵에 반대한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입니다.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죄 없이 탄핵당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회에서 빨간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그때 집회 발언이 뻘건, 여기서만 뻘건은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내용이고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당시 수석에 대해서도 자, 문제가 있는 다음 것을 질문 바로 찾아내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아까 생각을 잠깐 갖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 답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0년간 수도 없이 태극기 광장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SNS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다 보니 그 신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동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던 여기서 지적했던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은 후보님이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 질서를 후보님은 동의하지 헌법 질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뭘 어떻게 파괴했다고? 아니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주된 탄핵의 주된 사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석 청산을 위한 이 탄핵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경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문이 나와 있는 문구인데도 그렇습니까?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은 사면 복권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 하나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예. 예,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님의 이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부분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선동했던 분이 저는 화면이 내려갔군요. 서면 질의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을 보고는 좀 그간의 신념이 이 서면 답변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실은 의아했습니다만 결국은 의아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와의 사적 공적 만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후 4시까지라도 좀 줄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자님 방금 얘기 들었죠? 예, 네, 그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뭐 없다 있다 이런 것 자체도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뭐가 보는데, 없다는 거죠? 예? 뭐가 없다고요? 정광훈 목사를 만난 적이 만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경산호위 위원장 재임 중에 만난 적이 있느냐?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뭐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지만은 저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누구 어느 목사를 만났느냐 누구 이런 거는 적합한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후보자님 네. 만난 것을 묻는 것이 기억에는- 적합한지 아닌지는 그 후보자님께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만난 적이 없으면 없다. 네,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느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만났으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 예, 그런데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장, 제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게 무슨 관공서처럼 기록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임명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위원회가 그 의결로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 1항 단서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료 제출의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김문숙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사유가 자료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이 분명치 않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데 자료 제출을 협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을. 아니 잠깐만. 이제 우리 예, 저 생각에는 저는 제 딸은 제가 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우리 공간에 와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거나 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하나도 한 게 없고요. 그런 점에서 딸을 왜 건강보험 그걸 왜 내라 그러냐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사청문회법 12조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저한테 자꾸 그 요구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꼭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가지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제가 낼 만큼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시는 것은 정말 의원님들께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제가 의사진행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금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 전체가 노동자, 청년, 여성, 참사 유가족 정말 오늘 하루 몸서리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후보자가 오전 지금까지 보여준 이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를 괴롭힘 가해자다. 괴롭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조사해서 징계하고 해도 마땅한 부족한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국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2차 가해자다라고 제가 규정을 한 겁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3차 가해고요. 제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결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말이 아니다. 폭력이고 저주였다.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여성, 청년, 해고 노동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난도질했다. 그 말이 후보자의 본질이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너스레를 떤다. 아니다. 그는 방송에서, 강연에서, 연설에서, 국회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 폭력과 저주를 퍼부었다. 지금도 감춰져 있던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유튜브를 닫은 건 자신도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다. 후보자는 확신범이다. 우리는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다. 그냥 사퇴하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 사회 극단에서 서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핥힌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찾아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을 빼고 찾아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 다른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과는 절대 받고 싶지 않고요. 기만일 뿐이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동의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대한민국에 큰 오점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언어를 국민들을 괴롭히는 언어를 정말 오랜 기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해야 장관 후보자라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후보자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했었던 여러 가지 반노동 노조 혐오 발언들 반복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 도르코 노조위원장이었던 30대 김문수의 신념과 가치 중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도르코 노조 당시에 후보자가 저렇게 노동자들과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현실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소위 삼성전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후보자가 당시에 얘기했던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때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가 반재벌 친노동 판결, 무노조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화면 보세요. 기억하시죠? 네.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하여튼 좀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생각이네요.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요.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반헌법적 조직범죄다 이렇게 검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경총과 경찰, 협력업체, 삼성전자 서비스 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과거에 노조 파괴 행태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한동훈 3차장 당시에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사회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측에 관대하고 노조 측에 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평가를 반헌법적 조직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은 반재벌 친노동 판결, 무노조 삼성전자를 두둔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의 노조를 직접 만들려고 오랫동안 시도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서비스 판결 페이스북에서는 질타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노조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도한 저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네. 저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사처벌 조항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삭제해야 됩니까? 현재 법에 있는 대로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더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에서 경총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경총 간부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정경련의 국정농단에 관여 네, 이 의원님 저 발언을 1분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경련도 국정농단에 가담해서 정경련 관계사들이 형사처벌 받은 거 아시죠? 네. 이와 같은 경총, 정경련 지금 환경협으로 바뀌었지만은 사용자 단체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자들도 바뀌어야 될 점도 많이 있고요. 뭐 노사 간에 다 우리가 서로 고칠 점 고치고 사용자 단체의 이러한 행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자들이 부당노동 행위하는 것은 물론 처벌을 받아야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가 많아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의 엔간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을 보고 또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아서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올 거로 봅니다. 명이 이렇게 희생되고도 그때의 발언에 대해서 후회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쌍용자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 이상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알고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쌍용차는 KG 모빌리티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쌍용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저 예. 법적으로도 다 폭력 진압이라고도 확인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폭력 진압, 국가의 폭력 진압에 의해서 30몇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저거는 엄청나게 그죠?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이 되시는데 저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을 자질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에게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죠? 세월호에 대해서도 제가 도지사 할 때 세월호의 합동 추모를 제가 다 주관을 해서 하고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묻겠습니다. 얘기하셨죠? 그렇게. 자,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2020년도에 세월호 기억의 공간에 대해서
박원순이 남기고 간 붉은 유산 그리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라 이런 얘기 하셨죠? 하시는지 안 하는지 예 아니요 말씀한 거는 그나고 일단은 예 저는 아니요 하세요. 일단은 세월호를 서울시의 광화문 예 광장에 아니요 하라니까. 추모공원을 만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 하라고요. 하셨잖아요. 아니 그 발언은 뭐 정확한 거는 의원님께서 하셨죠. 예, 자 근거를 그러면 보시면 잠깐만요. 그래서 세월호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 다시 틀어주세요. 예. 김문수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참담하고 네, 부끄럽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선 진행을 좀. 어떻게 하면 약자들이 잠깐, 찍소리 잠깐, 못하게 잠깐 할까를 중지해 주세요. 연구하며 네, 우리 그 정혜경 의원님, 일단 그 김영동 그 간사가 이 부분 검토를 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개 시간은 50분. 네,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